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귀환의 칼날의 귀칼 작가를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은 다크 판타지 액션 장르이니만큼 암울한 과거를 가진 이들과 암울한 전개를 당하는 캐릭터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반부의 사악한 전개를 보며 작가를 욕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귀칼 작가를 참혹한 귀칼 세계관의 가상으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네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 작가로 엄청난 수입과 명성을 얻게 된 작가 고토케 고요하루 일명 악어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높아진과 동시에 참혹한 전개와 용두사미식 결말을 내놨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 호화로운 일상을 보내면서 행복에 이어온 악어 작가는 어우 왜 이렇게 다들 귀칼에 대해서 참혹하다느니 결말을 후리다느니 그러는 거지? 감동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모르나? 만할 못들 늑착착착 라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 어떤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가 귀칼 생활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쓴다는 걸 우연히 보고 거참 저런 걸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하여튼 오타쿠란 별걸 다 한다니까? 이라고 생각하며 고급 소고기 스테이크를 썰어 먹다가 오 이것도 진리네 남겨야겠다 라고 한 뒤 잠에 들었죠. 그런데 언제까지 저 잠만 자고 있을 거냐며 누군가가 발로 걷어찼고 악어 작가는 옆구리를 맞아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떴습니다. 주변에는 이상한 냄새와 더불어 빈민총 같은 느낌의 풍경이 보였고 여긴 어디지? 라며 고문을 일으켰죠. 그런데 처음 본 아저씨가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기에 악어 작가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쭈 이것이 반항을 해? 감히 지금껏 널 키워주고 먹여준 아빠를 신고하겠다고? 그래 한번 신고해봐라 누가 널 도와주나 라고 하며 더욱 심한 구타가 시작되었죠. 악어 작가는 계속해서 맞다가 결국 쓰러졌고 잠시 뒤 눈을 다시 떠 저벅저벅 겨울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보니 자신의 캐릭터 추이리 카나오의 얼굴이었고 이게 지금 뭔 상황이냐고 당황했죠. 악어 작가는 어떻게 하면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냐며 볼을 꼬집어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저 멀리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나오는 아빠가 술에 취해 있는 걸 보자 잡히면 또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에 냅다 도망쳤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웃집 어른들에게 잡혔고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카나오의 엄마 아빠는 어디 감히 도망가느냐고 후드려 패기 시작했고 그녀는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죠. 악어 작가는 와 이 어린아이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설정을 해놓은 거지? 라며 후회했는데 초반 설정을 해놓을 때는 별 생각 없이 과하게 하는 게 독자들에게 자극이 되어 좋을 것 같다고 해놓은 거였는데 막상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어 작가는 매일 밥도 굶기다시피 주는 부모 때문에 말라갔는데 그때마다 현실 세계에서 남기고 온 소고기 스테이크가 생각이 나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매일 맞다 보니 감정 표현하는 방법도 잊어버렸고 차라리 나를 죽여줘 라는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나오의 부모는 카나오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카나오는 원작의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드디어 악독한 부모에게서 해방이 되었다고 기뻐했죠. 이제 끌려가던 중 카나오와 시노부를 만나 잠깐 동안은 행복한 삶을 살겠거니 라며 안도했는데 좀처럼 걸어가도 어째 호초 자매와 마주치지 않았고 카나오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카나오는 저 멀리 호초 자매가 진행하고 있는 게 보였고 오랜만에 기쁜 감정이 복받쳐 올라 그녀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카나에는 그런 카나오를 보고 어머 시노부 저 아이 좀 봐 아빠랑 특이하게 산책을 하고 있네. 처음엔 줄에 묶여 있어서 어디로 팔려나간 줄 알았는데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니 내 착각이었나봐 라고 했죠. 시노부는 요즘 세상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린 빨리 혈기가 있는 곳이나 가자구 라고 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나오는 어라? 이게 아닌데? 라며 당황했고 그대로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카나오는 거기에서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았고 몇 번을 도망가려고 시도했지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나오를 발견하면 그대로 잡아다가 주인에게 끌고 왔기에 배만 더욱 맞을 뿐이었습니다. 악어 작가는 애초에 카나오에게 이런 설정을 넣어서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느냐며 어떻게든 살아나갈 방법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밤에 집주인이 잡는 틈을 타 또다시 야반 도주를 했고 이번에는 산을 타고 넘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죠. 그래요, 쉴 새 없이 뛰었고 제발 원작의 캐릭터 중에 아무나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길 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카나오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엄청나게 지쳐 보이는데 쉴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겠다고 어디론가 들어갔습니다. 카나오는 마치 엄청나게 허기졌는데 다행이라며 그 여자를 따라갔죠. 카나오는 그곳에서 온갖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길고 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구나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줌마는 이렇게 따뜻한 밥과 잘 곳을 제공해주신 분에게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며 카나오를 어떤 방에 데려갔는데 그곳에 문을 여니 상인이 도마가 안녕? 새로 들어온 아주 예쁜 아이구나 라며 반겨줬죠. 카나오는 도마를 보자마자 젠장 이거 완전 X했다 라며 식은땀을 흘렸고 먹을 것을 주신 건 참 감사하지만 저는 이만 가볼 곳이 있어서 가봐야겠다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도마의 만생을 학교를 벗어나 휴 도마를 마주치다니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앞에 도마가 나타나 너 어떻게 내 정체를 알고 있는 눈빛이네? 라고 했죠. 카나오는 기겁하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도마가 철부채로 다리 힘줄을 끊어 넘어뜨렸고 내게서 도망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단다 라고 하면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아가 작가는 산채로 도마에게 뜯어먹히는 고통을 당하며 눈앞이 캄캄해졌죠.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눈을 뜬 아가 작가 드디어 현실로 돌아온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곳은 귀칼 세간인도 했고 시노부 악몽이라도 꾼 거니? 라며 카나에가 자신을 깨웠습니다. 아가 작가는 자신이 이번에는 시노부가 되었다는 걸 알았고 시노부는 그나마 무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나? 라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들리는 비명소리가 집안으로 퍼져 들렸습니다. 시노부는 순간 맞다 시노부는 어린 시절 혈기에게서 부모를 잃게 되지 라며 황급히 카나에를 벽장 안으로 데려가 숨었고 혈기에게 뜯어먹히는 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기에 얌전히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죠. 혈기는 부모님의 숨통을 다 끊어 놓았는지 호초 자매가 있는 벽장 가까이에 저벅저벅 걸어왔고 시노부는 제발 빨리 와라 교메이 라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끼익하며 혈기가 벽장의 문을 여는 순간 철퇴가 날아와 그 혈기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렸고 시노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리가 풀려버렸죠. 교메이는 안타깝지만 너네의 부모는 혈기에 의해 죽었다고 하며 연보를 외운 후 가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카나에가 우리에게도 혈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부탁했고 시노부는 귀할 대로 살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 카나에와 함께 귀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어 작가는 하나 관가했던 게 있었는데 시노부는 체구가 작고 근력이 약한 편에 속했기에 혈기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실력을 쌓으려면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던 거였죠. 악어 작가는 혈기와의 전투에서 항상 부상을 입고 냈기에 왜 시노부에게 신체적인 약점을 준 걸까 구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카나에가 자연스럽게 주가되면서 나비저택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지난번 카나오처럼 힘든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어느 날 시노부는 카나에와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던 카나오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시노부 속 악어 작가는 자신이 자매에게 구원받지 못해 개고생을 했다는 것에 열이 받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심정으로 카나오를 외면한 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카나에는 카나오를 발견한 후 그녀를 구해줬고 시노부는 쳇 결국 원작대로 되는 건가? 라며 아쉬워했죠. 그 뒤 다소 안락한 귀할대 생활을 하면서 전투에 직접 나서기보단 부상을 당한 귀할대원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전념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부상을 입고 찾아온 도미오카 기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악어 작가는 내가 만든 캐릭이지만 너무 잘생겼잖아 라는 생각으로 기우에게 극심을 부었고 이왕 이렇게 온 세계이니 기우와 알콩달콩 연애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노부는 기우를 볼 때마다 친절하게 말을 걸었는데 어쩐선지 기우는 시노부에게 굉장히 차가웠고 도무지 눈치가 없어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럴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렇게 예쁜 캐릭터가 본인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걸어주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호응을 해줘야지 저 기우라는 캐릭터는 왜 저리 답답하냐고 괜히 기붕이가 아니라며 혼자 열받아 하다가 아 맞다 내가 만든 캐릭이지 왜 저런 멋진 캐릭에 답답한 설정을 넣어놨을까? 라며 자책을 했죠. 그렇게 기웃 꼬시기를 실패하고 나비저택 안에서 많은 꽃의 호흡축포들과 카나오, 아오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아오이가 황급히 들어와 지금 어떤 한 혈기가 쳐들어와 공격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설마 그게 오늘이었어? 라며 황급히 나갔는데 이미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츠코들이 죽어있었고 언니 카나에가 힘겹게 도마와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신호부는 아니 무슨 상현이 도마가 다비저택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냐고, 이거 완전 억지 밸런스 붕괴잖아 라며 절망했는데, 카나에가 도마에게 접근했다가 폐에 내기 열정이 파고들어 피토를 하는 장면을 보며 아 이것도 내가 만든 설정이었지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카나에는 시노부를 쳐다보며 어서 도망가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원래 시노부는 카나에가 도마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어야 했는데, 원작의 시노부는 임무에 나갔다가 카나에가 도마와 싸운 후에 도착하지만, 악어 작가의 시노부는 원작과 다르게 다비저택에 안전하게 박혀서 살았기 때문에 도마와 마주치게 된 거였죠. 도마는 시노부를 보자마자 너 참 먹음직스러운 아이구나 라고 하며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시노부는 겁에 질려서 몸이 얼어붙어 버렸고, 카나에는 시노부를 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몹을 사용해 뛰어들었죠. 그의 도마는 얘가 네 동생이구나,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큰 허점을 보이면 안되지 라고 하며 카나에를 얼음창으로 꽂아버렸습니다. 원작에서라면 카나에가 끝까지 냉철하게 싸우며 새벽까지 버텼지만, 현재 상황에서 전투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노부가 끼어드는 바람에 냉철함을 잃었고 원작보다 빠르게 도마에게 당해버렸죠. 시노부는 제발 이러지마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고, 도마는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난 참 좋아한다며 저벅저벅 다가왔습니다. 시노부는 급하게 허리춤에 있는 일륜돌을 꺼내 도마에 공개했지만 도마에 철부채에 튕겨져 그대로 부러져 버렸고, 도마는 얼음 혈기술로 시노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얼려버렸죠. 시노부는 싸늘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도마는 여기서 네 언니가 내게 흡수하는 걸 구경이나 하라고 하며 쓰러져 있는 카나에게 나갔고 그대로 카나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언니가 뜯어먹힌 장면을 보고 구토를 했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며 울부짖었죠. 도마는 그런 신호를 보고 씩 웃으며 다가갔고 걱정하지마, 너도 곧 언니를 따라가게 해주겠다고 하며 시노부를 끌어안았습니다. 시노부는 도마의 포옹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도무지 힘으로 도마를 이길 수가 없었고 온몸의 뼈가 부득부득 부러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시노부 속 악어 작가는 죽이려면 깔끔하게 심장을 찔러서 죽이던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느냐며, 심지어 이렇게 예쁜 캐릭터를 온몸의 뼈를 박살내서 죽인 다음에 흡수해버리는 건 무슨 경우냐고, 이거 생각해낸 사람은 최소 사이코패스라며 욕을 하다가 아 내가 만든 거구나 라고 하며 눈물을 주룩 흘렸습니다. 도마는 그러한 시노부의 발악에 더욱 쾌감을 느끼는 듯 기뻐했고 더욱 시노부를 고통스럽게 죽이기 시작했죠. 악어 작가는 이 도마 또라이 같은 녀석이라고 하며 의식이 그려졌고 그렇게 고통의 끝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아주 따뜻한 집이었고 자신의 앞에는 루카가 다정한 미소로 악몽을 꾸었나 보구나 슈즈루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악어 작가가 자신이 그려낸 스토리 속 캐릭터가 되어 본인이 설정한 것에 고통을 당하도록 진행을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